네, 안녕하세요. 예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8일 장 시작 전에 j 콘텐트 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죠.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테마 밸류에이션,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 엔터주 2009년 안정보장형 테마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한 차례 드렸어요. 뭘 드렸냐? 주요 포인트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면에서 엔터, 그러니까 음원이죠. 엔터와 함께 이런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과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려낸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미디어주들을 주의 깊게 보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J 콘텐츠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J 콘텐츠리나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은 J 콘텐츠리를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밑에 하위 종목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FAC 엔터, 뭐 화이브로더스, 그 다음에 뭐 IHQ, 펜엔터, 사마 네트워크, 판타지오라든지 초록뱀, 뭐 기타 해가지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요. 예, 꽤 많은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또 상장도 할 거고, 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1, 2위 종목들만, 1등, 2등 종목들만, 이런 쪽에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JYP 엔터, SM, YG 엔터, 그죠? 얘네들이 많이 가죠. 최근 들어가지고, 반짝하고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항상 이런 것들은 주도주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J 콘텐츠를 보면 되자, 압축해서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자, J 콘텐츠입니다.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빠졌습니다. 이게 이등주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봤어요. 241선에서 지지해 줄 때.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폭락장이 급락장이 올 때 이제 뭐 J 콘텐츠리가 됐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던 그 어떠한 종목이 됐던 간에 일단 다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끊어낸 뒤에 개인적으로 5천원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일단 시장이 안정되면 미디어 종목, 드라마 제작사, 주요 제작사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조정이 좀 멈춰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빠졌어요. 참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스카이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J 콘텐츠리의 최대의 단점, 아킬레스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부터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대작 드라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작 드라마 플러스 알파로 초히트작이 없었습니다. 초히트작이. 도깨비가 시청률이 21% 정도 나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작년에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 17, 8%였나요? 19%였나요? 그 정도 나왔다고 그러죠. 지금 시청률이 20%면은 과거 케이블 방송이 없이 그냥 3사 방송사로 따졌을 때 50%, 60% 이상급이라고 그러죠. 어마무시하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J 콘텐츠리의 시청률은 여지껏 10% 안팎 정도가 최고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절대적인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죠. 근데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하나로 이제 J 콘텐츠리도 충분히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이 충분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마치
MBC가 드라마 왕국이었잖아요. 미니 시리즈로 20년 전인가 언제. 그러다가 SBS가 치고 나왔죠. 모래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드라마를 방영을 하면서 이제 마치 이거를 갖다 뺏어오듯이 MBC의 드라마 왕국이란 타이틀을 뺏어왔듯이 이런 케이스 하나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의 스카이캐슬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하다. 기존까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스카이캐슬 하나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제2 콘텐츠의 드라마 제작 이런 능력을 믿어도 될 것이다. 아직 텐트폴 큰 드라마에서 크게 성공한 적은 없지만 아마 그것까지 성공을 하면은 텐트폴 드라마가 한 편 이상 성공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래 봐야 드라마 한 편입니다. 그쵸? 드라마 한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연속성이 없어요. 이 연속성을 끌고 간다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내려오는 181선과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려고 하는 요 241선. 요거를 돌파해 주는 거는요. 스카이캐슬로는 힘들어요. 힘들 겁니다.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스카이캐슬, 제3의 스카이캐슬이 나와줘야겠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겁니다. 단기적인 흐름은요. 이 장기선을 갖다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대단한 게 있나요? 없죠. 항상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로 해가지고 항상 기본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장기선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실수한 케이스예요. 결국엔 여기나 여기서는 솔직히 실수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시장 폭락 때문에, 물론 여기도 시장 폭락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가장 큰 실수는 대작 드라마나 혹은 성공작, 크게 히트친, 크게 성공한 그러한 드라마가 없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무슨 뭐 대단한가? 어차피 돈만 많고 그걸로 대작만 만들어서 성공만 시키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거. 이거는 떨어진 이유가 있었고 바로 그걸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구나. 버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빠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저도 지금 알았다는 거죠. 그럼 그 논리를 갖다 댔을 때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181선 스카이캐슬만 가지고는 아마 올라타도 올라탄 게 아닌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대작 드라마가 1, 2분기, 특히 2분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죠?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 이슈를 봐가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크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기대도 크다라고 했을 때 아마 스카이캐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점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일단 181선과 특히 보시면 기준선, 장기선에서의 기준선 추세선이 241선입니다. 제 콘텐츠는 그러니까 241선을 넘으면서 혹은 241선 부근을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은 여기서 보유하고 있든 그러면 241선 왔을 때 뭐 물량을 좀 축소해 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뭐 일단 좀 팔고 그리고 지켜볼지 아니면은 다음 차기 드라마들 중에서 상당히 기대가 큰 그런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241선 돌파를 쉽게 한다면 그거는 그때는 또 강하게 홀딩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여기서의 키포인트, 장기선의 키포인트 이제 뭔지 아시겠죠? 제 콘텐츠를 설명하는 거. 다른 선 다 필요 없습니다. 딱 241선 하나만 딱 놓고요. 181선과 특히 241선 하나 놓고 밑에서 오르는 게 스카이캐슬인데 마냥 여기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기작. 어떤 작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대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241선에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제 콘텐츠 드리는 방송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